여러분, 모기지 금리가 계속 인상하고 있었던 9월 달에 제가 시장 보고서에서 이번에 말에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해서 6%대 금리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금리는 7주 연속 하락해서 지금 6%대에 진입해 있습니다. 자, 그럼 주택시장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1월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내년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틀란타 부동산 전문인 잔희정입니다. 2023년 12월 월간 주택시장 보고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먼저 내년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미국에서 최고 권위 있는 부동산 전문 기관들이 내년 주택 가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최근 발표한 예측입니다. 보시면 맨 오른쪽에 Zillow와 Realtor.com은 2% 안쪽의 가격 하락을 예측하지만 나머지 기관들은 다들 인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골드맨삭스는 부동산 전문 기관은 아니지만 큰 은행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추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측의 평균은 왼쪽에 보시다시피 1.5% 인상을 나타내는데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큰 주택 가격 인상은 없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지난 40년 평균 주택 가격 인상률인 4.92%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주택 소유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현 시점에서 이것은 구매자들에겐 희소식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내년에 몇 채의 주택이 판매될지에 대한 예측인데 NAR, MBA, 그리고 페니메이의 예측 평균은 510만 채로 지난 10년 팬데믹 기간을 제외한 평균 판매량인 520만 채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실제로 510만 채가 판매된다면 이번의 판매량보다 20% 더 높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년에 더 많은 주택이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금리 때문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프레디 맥의 이번의 금리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 30년 고정금리를 나타내는 파란 선을 보시면 봄에 금리가 6% 초중반에 머무르면서 주택시장이 꽤 분주했었지만 그 이후로 금리가 꾸준히 인상하면서 주택시장이 서늘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계속 인상하여 10월 말에 거의 8%에 도달했었지만 그 이후 7주 연속 하락해서 현재 드디어 6%대에 다시 진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금리가 계속 하락해서 5%대 금리를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지금으로선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계속 많은 구매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것이고 전에 낮은 금리로 모기지를 취득해서 이사를 꺼려 했던 사람들 또한 이제 자기 집을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장에는 얼마나 많은 구매자들이 있을까요? 여기 집을 보기 전에 미리 스케줄을 잡는 쇼잉타임 데이터를 보시면 팬데믹 바로 전 정상적이었던 시장인 2016년도에서 2019년도들의 데이터와 이번 해를 비교해 보시면 이번 해가 금리가 그렇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 수요가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질로는 최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23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매물량으로 인해 놀라울 정도로 엄청난 경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갈됐던 매물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가격 인상이 둔화되고 있지만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며 매력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한 가격의 매물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매자들이 현재 시장에 있을 수 있을까요? 현재 높은 주택 가격과 금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요즘 뉴스 기사들을 보면 더 이상 주택 소유가 경제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주택 소유가 경제적이려면 임금이 3년 전보다 63% 더 인상해야 되고 금리가 5% 아래로 하락하든지 아니면 주택 가격이 엄청난 수준으로 하락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진정 사실일까요? 여기를 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 이것은 NAR에서 발표한 모기지 지불금 대비 임금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30년 고정금리와 20% 다운페이를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현재 중앙값 주택과 임금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보시면 지난 2000년도 이후의 변화를 보실 수 있는데 가운데 검정선이 나타내는 25%는
사람들이 자신의 월 임금에서 지불하는 모기지 지불금의 정상적인 비율입니다. 보시면 지난 20년 동안 25% 이하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25%를 넘었다가 지금은 27.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뉴스 기사가 언급한 3년 전보다 임금이 63% 인상해야 주택 소유가 경제적이라는 말은 보시다시피 팬데믹 기간인 2021년경 13%를 빗대어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때는 주택 가격이 막 폭주하기 시작할 때였고 역대 최고로 낮은 금리를 보았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모기지 지불금 대비 임금 비율이 13%대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현재 정상적인 비율인 25%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에 현재 주택 소유가 경제적이지 못하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현재 구매자 수요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매년 10월을 기준으로 시장에 판매 가능한 매물에 평균적으로 몇 개의 오퍼가 들어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번 해는 핑크색으로 나타내는 팬데믹 시점보다는 낮아졌지만 팬데믹 전 정상적인 시장보다는 아직 오퍼가 더 많이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다시 매년 10월을 기준으로 시장에 판매 가능한 매물이 얼마 기간 안에 판매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이번 해는 작년과 같은 50일로 2021년 팬데믹 기간보다는 더 오래 걸려 판매된다고 할 수 있지만 팬데믹 전 시점보다는 더 빨리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 계셔야 하는 점은 이번에 금리가 지난 23년 최고치를 기록했었고 거기에 더불어 요즘 주택 가격을 감안한다면 이 수요는 무시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현재 매물 상황은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매물량이 지난 몇 년 동안 주택시장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었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여기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현재 시장에서 판매 가능한 매물량을 보면 팬데믹 전 시장보다 아직 많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여기 2017년부터 지금까지 매월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매물량의 변화를 보시면 매년 평균적으로 5월쯤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 이후 점차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번 해는 매물량이 다른 해들보다 약간 다른 경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해를 나타내는 검정선을 보시면 원래는 다른 해들과 비슷하게 8월 이후 검정 점선으로 이동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오히려 새로운 매물량이 평균적으로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번에 11월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전국 주택 매물량의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푸른색이 짙어질수록 매물량이 더 많아진 지역인데 미국 대부분이 푸른색을 띠고 있지만 서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은 매물량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동남부 지역을 보시면 유일하게 우리 조지아주만 매물량이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매물 동향을 보기 위해 이것을 전월 대비로 본다면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 안에 미국 전 지역이 북부 지역만 빼놓고 매물량이 더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매물량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연령별로 몇 프로가 자기 집에서 최소 100마일 이상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베이비부머 세대가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신들의 집을 판매하고 리타이어먼트 홈으로 입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래에 최소 100마일 이상 지역으로 이주하게 된 가장 큰 5가지 이유를 보시면 가장 높은 비율이 74%로 가족들과 친구들한테 가까워지기를 원해서라고 했고 리타이어먼트가 이유라고 답변한 것은 이것보다 절반도 안 되는 31%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현재 부족한 매물량을 채우는데 한동안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주택이 시장에 많이 출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편적으로 현재 시장에 매물량이 늘고 있는 주요 원인은 판매자들 또한 현재 구매자들과 같이 높은 금리에 차츰 적응되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 휴일이 끝나고 새해가 되면서 주택시장은 분주해지기 시작할 것인데 지금 판매자들이 알고 계셔야 할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여기 NAR에서 발표한 요즘 평균적으로 매물이 판매되는 기간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보시면
1에서 2주 안에 판매되는 매물이 가장 높은 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주택이 한 달 안에 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가격을 낮춰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이 데이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주택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세계 부동산 전문 기관들이 이번에 주택 가격의 변화를 전월 대비로 기록하고 있는 가장 최근 데이터인데, 기억하신다면 작년 초에 금리가 급상승하기 시작했고, 이것의 여파로 작년 중순부터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번에 1월까지만 해도 그랬었지만 2월부터 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인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해 동안 전월 대비 꽤 잔잔한 인상을 유지하였고, 현 시점에서 보면 내년에도 이렇게 가파르지 않은 인상률을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팬데믹 이후 정상적인 시장의 흐름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난 49년간의 매달 평균 주택가격 인상률입니다. 보시면 봄과 여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사를 하게 되는 계절이 주택가격 인상이 제일 높을 때이고, 추운 계절은 예측하셨듯이 이사를 기피하는 계절이기에 인상률이 더딥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상적인 주택시장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해는 어땠을까요? 가장 최근 발표된 데이터로 비교해보면 이번 해를 나타내는 녹색 막대가 이번에 봄철의 인상률이 49년 평균을 나타내는 검정색 막대보다 훨씬 더 높았었지만, 여름과 가을철로 접어들면서 인상률이 비슷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팬데믹 이후 주택시장이 점차 정상적인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기간 이후 인플레이션이라는 장애물로 인해 주택시장에는 계속 혼돈이 있었지만 현재 계속 조금씩 정상적인 수준으로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에는 많은 수요가 있지만 계속 매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수요는 줄어들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주택 가격은 더디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먼 앞으로의 미래이고,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2024년 1월에서 3월의 주택시장은 매우 바쁘고 빠르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라고 조언해드립니다. 오늘 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안전한 연말이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년 새해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